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까로로세입니다. 자,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위기다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군사행동이라고 하면 바로 뭐 전쟁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군사행동으로 강력하게 뭐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 전문가들의 뭐 의견이고, 뭐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랑 경협주가 그 이슈에 의해서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다. 제가 예상보다 시장 목표치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주말에 정리해드렸으니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자,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7%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금요일은 일부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25,500포인트 이 구간을 살짝 회복은 했는데, 안착했느냐는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3일 이상 정도는 이쪽에서 유지를 해준다던가, 뭐 아니면 위쪽으로 한 차례 이제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던가 해야 이 부분을 조금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파락 나오고 이제 이 음봉 사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적어도 이 음봉 정도는 넘어가 주면은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움직임이 되겠죠. 그러려면 한 27,000포인트를 넘어가 주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봉을 넘어간다 해도 27,000포인트에서는 요 갭 메꾸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분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요일날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은 일부 1%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다우지수보다 조금 덜 오른 이유는 덜 밀렸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9,800포인트 이탈해서 9,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간단하게 지지력 테스트 받았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거예요. 9,000포인트까지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데 잘 버텨준 겁니다. 나스닥은 수급이 그래도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요 9,000 부근까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뭐 실망할 건 없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면 얼마까지 내려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보시고 뭐 지난주에 뭐 농담 삼아서 만스닥이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할 정도였는데 주 후반부터는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면서 좀 쉬는 구간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동향 간단히 보고 갈게요. 환율 시장 같은 경우 이 1190원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220원 구간 정도는 좀 얼른 빨리 이탈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원한 게 이 구간이었는데 이 정도는 1차적인 부분을 해줬습니다. 1차고 이제 2차적인 부분으로 해주는 거는 이제 1190원 이하를 내려와 주면 환투기 세력 쪽이 이제는 이제 위쪽 방향보다는 환율이 안정화 쪽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조금 벗어나는 환율을 조금 놔두는 안정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2단계로 들어가려면은 코로나 쪽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 구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안정 구간이 되던지 아니면은 미국까지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이든 코로나가 조금은 이제 위험 수위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가 안정과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되니까 이제 환율이 약간 안정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이 1단계 사이까지 온 것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환율도 변동성이 좀 강해졌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 21선 정도는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맞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공교롭게도 이 21선이 한 달 이동 평균선이 1220원 부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안 넘어가는 게 좋다. 혹은 넘어가더라도 바로 이탈해줘야 좋다. 그래서 이 1220원에서 1190원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1차 안정화는 된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니까 앞에 이제 해외 증시와 환율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갔고요. 자, 지난주에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우리 시장 뭐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0.84% 정도로 하락 출발을 한 후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보합권까지 보합권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잘 유지됐던 것 같아요. 약보합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됐었는데 이건 분봉 차트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점심시간 정도인 1시 정도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여기서 횡보했었는데 1시 이후로 누군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점심시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 차례 하락, 그 다음에 급락을 만들었죠. 자, 루머가 좀 확대돼서 반영된 시기가 좀 공교롭게도 1시 이후 좀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좀 인위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북한 쪽에서 이제 도발할 때마다 항상 전쟁 관련 리스크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과 좀 워낙 우호적으로 잘 지냈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안 나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당선 초기에나 좀 이제 뭐 서로 이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는 화해 모드로 들어갔었죠. 화합하고 이런 모드로 들어가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대북 전단 쪽으로 얘기가 포커스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대북 제재, 대북 제재 부분을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비핵화 쪽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비핵화를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풀자. 요런 부분에서 이제 대립이 되는 건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렵겠죠. 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고 역대급 최고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상태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가 붙었죠. 코로나가 붙으면서 이제 북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김정은이 건강학과설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체제 붕괴에 대한 위험. 그래서 뭐 김여정 여사가 나와가지고 이 권한을 이제 군부 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면 군인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강한데 그냥 한판 깔끔하게 전쟁 한번 하고 끝내자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경파 쪽에는 북한의 강경파 쪽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감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거나 뭐 핵은 뭐 아직 뭐 아니고요.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뭐 이런 뭐 강력한 직접 타격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루머 쪽에 가깝고 북한이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발언할 때는 우리나라에 무언가 원하는 게 많을 때 강경하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개성공단 철수라던가 지금처럼 뭐 연락망을 이제 폐쇄한다던가 이런 강경책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좀 달래기를 갈 것이냐. 달래기 할 거면은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강경 쪽보다는 지금 정책은 이제 북한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뭐 군사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불바다 만든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응원단 내려보낸 것처럼 특정 계기가 있으면은 다시 또 북한도 저렇게 뭐 연락망 취하든지 뭔가 우리한테 열어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군사적으로 대립한 건 아니다. 6.25처럼 대립하거나 이런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뭐 나왔듯이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좀 이제 꼬장꼬장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길게 가지 않아요. 보통 정말 길게 가도 1개월 이내 정도? 왜냐하면 기간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게. 근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넘어가면은 계속 뭐 미사일,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던가, 뭐 ICBM을 발사한다던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던가, 그래서 미사일도 점점 강력한 걸 발사하고, 그럼 제일 강한 건 뭐예요?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 다음은 뭐예요? 없어요. 그 다음은 전쟁인데 전쟁까지는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강하게 도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개월 정도 도발을 하면은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해묵은 악재 쪽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 얘네 또 도발을 하지만 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전쟁을 생각하고 도발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뭐 이슈가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을 때마다 백실험을 한다 그럴 때만 한 번씩 밀리고 그리고 그 부분도 또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대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밀린 것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밀린 부분이 요 리스크 북한과 뭐 대화만 뭐 한번 할 수 있더라도 회복은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로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신 둘 다 해결이 되면은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질병 관련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예상하고 분석한 부분을 뛰어넘는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195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추세가 뭐 깨진다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대신 기분은 나쁘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네, 그래서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고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한 2100 흔들기 정도로 해서 뭐 2090포인트면 좋고 뭐 많이 흔들어도 2050포인트 흔들고 이렇게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포인트 흔들기까지 뭐 내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쳐도 1950은 유지해줘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50은 유지해줬네. 만약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밑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피곤하게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1950 위쪽에서만 움직이면은 언제든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면은 뭐 바로 반등, 코로나 부분이 좀 해소되면 반등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왜 쉬어가는 구간이냐?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좋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매도를 했죠. 코스닥은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일부 뭐 하루치 정도는 내준 정도죠. 그리고 코스피는 최근에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한 4,74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관련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이제 빨리 도망가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자자예요. 우리도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당 국가 자산을 이제 다시 환전을 하겠죠. 가져가겠죠. 그런 개념인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보다는 우려감을 갖는 거는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이 7,618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강력한 매도가 나왔고 선물도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14,000계약 매수가 나왔죠. 그래서 장마감의 기관이 강력하게 뭐 매도를 이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7,000계약 정도는 자의로 매수했다라고 치고 장마감에 7,0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온 것은 기관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받아준 정도라고 치면은 만약에 내일 7,000계약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요거는 긍정적이 이 13,000계약, 이 14,000계약을 매수라고 잡으면은 이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을 좀 누르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7천 계약을 기관이 그냥 떠넘긴 물량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천 계약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거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죠. 외국인들이 한 뭐 5천억 조금 안 되는 규모, 그리고 콜옵션 뭐 38억 매도, 그리고 풋옵션 52억 매도해서 포지션 자체는 선물만 빼면 선물만 강력한 상승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좋지 않은 거죠. 하락 쪽으로 베팅이 돼 있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물 베팅에 대해서 해지하는 정도 수준. 뭐 주식 같은 경우야 뭐 일부 현금화하고 하는 수준이 되겠죠. 리스크 관리하는 수준 정도지 이게 장이 꺾여서 하락 쪽으로 돌아서는 수급은 아직은 아니에요. 대신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장을 찍어 누르고 만약에 내일 선물이 만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예요. 단발성으로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뭐 추세를 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인 흐름으로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기간 쪽으로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는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월부터 봤을 때 3월 만기 이후에 지금 뭐 10만 계약이 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규모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2만 주 가까이 12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어, 보통 한 3, 4만 계약만 매수 포지션을 들고 가도 이제 상승장이 열리는데, 뭐, 단위가 말이 안 되는 단위라서 지금 저도 뭐 말을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12만 계약 정도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하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정말로 전쟁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걱정을 한다. 코스피 주식 1조 이상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15,000 계약에서 한 2만 계약 정도를 하루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지금 수량만 말씀드려서 그러지 그 우리나라 선물 이제 금액 자체를 뭐 이제 2분의 1 토막으로 내려가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반으로 계산을 해도 6만 계약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뭐 강세장 수급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9월까지도 강세가 가능하다. 뭐 7월, 8월까지 강세가 나오다 꺾이던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아니면 9월까지 상승이 나오던지 9월까지는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근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의 누적 매수 수량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 게 아직 없죠.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 약간의 뭐 아주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뭐 하락 포지션 나오는 거는 지금 당장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림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단기적인 돌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왜냐하면 무언가 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강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 반등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는 주말에 정리해서 올려드린 게 있죠.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열처럼 대장주랑 현재 주도주 계열이랑 기존 주도주랑 현재 대장주랑 이쪽 계열 쪽으로 교체하시고 후발주 쪽에서도 좀 똘똘한 놈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고 소외주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최근에야 동학개미 운동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등등 이런 시총상위주들 매매하시는 분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코스닥 쪽 투자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자, 오늘 뭐 강하게 밀려서 7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원래 뭐 사이드카 정도는 발동되는 지수죠. 그래서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 나온 게 참 무색할 정도로 거의 한 뭐 2배 이상 되는 길이의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무너져가지고 아예 뭐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 저 코스피 기준으로 치면은 1950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630포인트입니다. 630포인트까지는 뭐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가급적이면 요 위쪽에서 최근에 좀 살짝 진통이 있던 요 구간에서 한 685 위쪽에서 전후 요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게 코스닥에는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수는 뭐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섣부르게 예상한다고 예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는 제가 분석해드리는 투자 전략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돌발 변수가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돌발 변수가 있을 때는. 그러니 지금은 뭐 지수를 뭐 어디까지입니다.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으니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호한 것이고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정리할 종목 그리고 들고 갈 종목을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그 방산주하고 자, 이쪽을 볼 수 있겠죠. 경업주 쪽을 볼 수 있겠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는 뭐 전쟁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뭐 도발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좀뭐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제 운에 맡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빅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빅텍 대표적인 게 빅텍, 뭐 스페코 같은 경우가 있고 과거에는 뭐 휴니드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뭐 스페코가 2위 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빅텍이 항상 테마 쪽으로는 1위였고 그리고 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대장까지는 뭐 아닌데 그래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고 뭐 퍼스텍 같은 경우도 뭐한 3위권 정도로 뭐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니드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 뭐 한일단조나 뭐 등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요그 방산주 쪽들이 좀뭐 전쟁 관련 리스크가 나올 때에는 한 차례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뭐 추격 매수는 안 하고 싶다. 애초에 매매 자체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투자 성향의 스타일이죠.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뭐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될 이슈냐 아니면은 해소가 되지 않을 이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소될 이슈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보유해보는 전략이 맞는 거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에 반등은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반등 시에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랑 북한이랑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 같은 격이죠. 북한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고 이 둘이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그 뭐 중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유엔 안보리에다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중간에 껴있는 고래 싸움에 껴있는 새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이제 눈치를 좀 살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치 살핀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주식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 눈치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트럼프가 자꾸 뭐 북한을 최근에는 조금 조롱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이제 도발을 좀 자제하는 게 당장은 이제 자존심 싸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 자존심 싸움은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한이랑 과거에 안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트럼프가 되겠죠. 트럼프는 지금 중국이랑도 이슈를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중국이 이제 진원지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는 액션만 취하지 뭐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지는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대응은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발언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액션은 강하게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은 나오죠. 뭐 우리가 뭐 항공기 못 오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잘 우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그동안 공들여서 해왔던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롱하고 아니면은 서로 이제 맞불 작전 수위가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던지 아니면 뭐 대화를 하든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 예상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고 이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예상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고 이 부분도 결과가 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좀 불편한 월요일이 될 수 있는 날인데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갔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이제 분석보다는 지금 약간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잘 이겨내시고 지금 구간만 잘 이겨내시면은 언제나 상하 파동은 나오는 것인데 그 최근에 상승 파동이 조금 강하게 올라왔고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순환매가 돌고 우선주들이 돌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하락 파동도 당연히 요 상승 파동이 좀 강했던 만큼 좀 강하게 뭐 내려온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조금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특히 마지막 상승 구간에서는 나는 별로 먹은 게 없네. 그리고 최근 그 이번에 오늘 하락한 구간에서는 오른 게 없는데 내 종목이 내렸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소외주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언제나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조정을 강력하게 주고 다시 또 좋은 종목들은 또 이렇게 꾸역꾸역해서 고점 돌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믿을 수 있는 종목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반등 시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이 종목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이냐, 아니면 조금 더 믿고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도 없고, 뭐 지난주에 이미 뭐 현금을 좀 들고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 확인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오늘 뭐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은 추세 부분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뭐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뭐 추세가 깨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월요일부터 좀 불편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힘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끝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오늘 뭐 아래쪽으로 하방향 지지력 테스트 뭐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내일 우리 시장 뭐 확인하면은 이번 주 구간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빠르게 쉬는 감이 있죠. 좀 강력하게 쉬는 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주중 겪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